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춘천에 우리 집에 귀신이 따라왔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춘천 한림대학병원의 영안실 뒤쪽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대학교와 가깝지만 영안실 뒤쪽이라는 이유와 낙후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다른 곳에 비해서 집값이 쌉니다. 1년 전쯤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와 술 한잔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돌아오던 시각은 새벽이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엄청나게 끼어 있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영안실 벽과 상가 건물 사이입니다. 평소엔 영안실 근처로 다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영안실 벽 위에서 어떤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서 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키가 184인데 그 담장은 저보다 큽니다. 2m도 훨씬 넘는 벽인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담장은 꼭대기가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서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뭐였지 생각하는 순간에 1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술을 마셔서 헛걸 보았나 보다 하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동작 감지 등이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알아서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어두우면 무서운데 잘 됐다 싶어서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에 계단 구석에서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정말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을 마구 뛰어 올라갑니다. 저희 집은 4층인데 1층에서 계단 서너 개씩 밟으면 단숨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져서 열쇠를 찾는데 하필이면 매일 열쇠를 넣는 주머니에 열쇠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아래층 계단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구두 발자국 소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나는 또각또각 소리가 아니라 두두두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소리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서 열쇠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다가 손잡이를 돌렸는데 어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문단속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려 들어가듯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영안실의 길 주변에서 나타났다는 게 왠지 두려워집니다.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 이후로 밤에는 절대로 영안실 뒤쪽 길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체이탈. 유체이탈 경험담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어난 후에 얘기하는 경험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체이탈을 하면 뇌파의 변화가 오며 몸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에너지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영적 존재,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에게는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신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토요 미스테리나 다큐에서도 방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남자는 갑자기 자다가 붕 뜨는 느낌을 받았고 자기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자 남자는 신기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부산에 사는 오랜 친구를 마음속으로 보고 싶었고 바로 그 집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도착하니 친구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응급처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걸 본 남자는 유체이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목격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주인공의 유체이탈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또한 미국에서 100명가량의 유체이탈 경험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했고 그 대부분은 유체이탈의 시작 형태가 모두 같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빨아들이는 원인 모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디론가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한 동굴이 보이게 되지만 여기서 임사체험 경험자들의 경험담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굴에서는 눈부신 빛이 흘러나오고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마다 매우 떳떳하고 평안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세계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만났다고 하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순간 현실로 깨어납니다. 다른 의견은 그 동굴을 보는 순간 엄청난 공포감과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역시 아직이라는 말을 들으며 다시 깨어납니다.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 전후의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했고 천국과 지옥일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후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포감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에 반드시 한 가지의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기괴한 우물. 일본에서 많이 다뤄진 미스테리 장소로 유명한 자살 우물의 촬영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퇴마사 한 분을 데리고서 그 우물이 있는 산골 동네로 가고 있을 때였지요. 하지만 갑자기 스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퇴마사가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말하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촬영이 이렇게 중단되는가 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촬영은 해야겠다 싶었기에 촬영팀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도착하여 우물을 촬영하려 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저주받은 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촬영팀은 괜찮다며 결국 촬영을 재개했고 우물 안을 보니 매우 깊고 어두컴컴합니다. K씨가 후레쉬를 들고 살짝 안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깊은 위치에 상당히 많은 수의 손톱 자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물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K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가 봐야 알 것 같다. K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거절하지만 감독님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전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언젠까지 하게 되었지요. 결국 K씨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았고 촬영진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촬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K씨는 감독님과 어색해진 관계를 좀 풀기 위해 감독님,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저도 사람이라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거길 어떻게 들어가. 네 번째 이야기, 잠수정의 귀신. 예전에 해군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을 받은 후 조그만 함정이었던 소해정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함정을 미국 해군에서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지요. 동해나 서해에 경계 근무를 나간 함정들 외에는 대부분이 진해 항만에 정박하고 있으나 전기는 함정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밤에도 지하층 엔진룸에서 한 사람씩 경계를 서게 됩니다. 밤중에 엔진이 꺼질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보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음날 발전기를 검사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새벽 교대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깨우러 오지를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교대자가 엔진룸에 내려가 보니 그 수병이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 후 일어난 그는 몽롱한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그 수병의 근무는 밤 12시에서 2시 사이였는데 그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전기가 쿵 하고 전원이 내려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배전판으로 가서 보는데 갑자기 배전판에서 검은 손 하나가 쑥 나와서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져서 기절한 것이었지요. 그전에도 한밤중에 몇 번 발전기가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보니 미군들이 사용했을 때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일러 근무자들이 인수인계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되었고 한 사람이 밀친 것이 그만 전기 배정판에 손을 디디면서 감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배정판에 나타난 검은 손의 정체는 혹시 그 사고사의 원혼이 아니었을까요?